지금 두루킥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김경수 재판관은 무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 두루킥이 이 같은 죄목을 놓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공범이냐 아니냐를 지금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근데 뭐랄까요, 이 느낌도 좀 쎄한 게 사실 있잖아요. 이미 재판장 자체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하는 거 본 건 사실이야. 그리고 가버렸잖아 지금. 자기 의견 내놓고 가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드루킹이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어 대법원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정변한테 궁금한 게 그 질문하고 싶었어요. 징역 3년이면 굉장히 중죄잖아요. 징역 3년, 실형으로 3년이면 굉장히 무거운 엄청 중죄지. 건데, 그러면은 이 업무 방해의 그 상대방 피해자가 네이버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도 이 정도 중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9천만 개 댓글 조작을 했다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댓글을 9천만 개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좋아요, 싫어요 그거를 조작한 게 총 9천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자체를 조작한 건 아니에요. 좋아요, 싫어요 이거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댓글이 순위로 올라오게 조작을 해서 그 전체에 클릭할 수가 9천만 개에 달한다라는 건데, 이 정도 조작은 기술적으로 항상 방어하고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러니까 그 로봇이 자동으로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거 기술적으로 하루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네이버가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김동원 씨를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 대법원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서 위험이 있었으면 유죄예요. 그냥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에 찬동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방해라는 죄 자체가 너무나 애매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국밖에 없는 죄이기도 하고 위헌이라는 소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업무방해는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심지어 저한테도 갖다 붙이시잖아요. 지금 정필승의 외모도 나한테는 업무방해야. 너무 비신하니까. 어머니 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어머니를 아니 고발합니다. 샤이한데요. 그러니까요. 샤이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그냥 형식 논리니까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형식 논리고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옳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절대 반대예요. 옳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거잖아요.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방어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거는 좀 어려워요. 너 물건 잘 챙길 수 있었는데 왜 물건 잘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비슷하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보자면, 그러면 네이버가 댓글 관리하는 기관도 아니고 댓글을 청정하게 하는 게 네이버의 업무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9천만 개를 달고 1억 개를 달건 그 사람 부지런해서 그 사람 달았다. 그걸 형사적으로 과연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입법 정책적 문제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3년의 형을 제가 적당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다고 한 게 현행 법률상 3년의 실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의미고 이거 자체가 뭐 법원에서 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과연 이런 법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을 땐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업무방해라는 부분이 참 추상적이에요. 너무 애매해요. 말 그대로 추상적 위헌범이다 보니까 위험이 있었으면 유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업무방해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노동자들 탄압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파업하고 그렇지. 나면은 업무방해. 네, 노동자들 탄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제쳐하고 우리가
사실 드루킹이 어떻게 되건 저는 관심 없어요. 3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죄송합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고 김경수 도지사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김경수 도지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재판상의 쟁점은 되게 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을 알고 봤느냐. 지금 뭐 그 구글 타임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요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재판장이 본 건 사실인데 그게 킹크랩 시연인지 아닌지 평가를 제껴두고 킹크랩 시연을 봤다, 본 것은 확실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음. 일단은 김경수 도지사님 판결과 이거는 이렇게 법 기술적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고 사실관계에서 문제 없고 제가 이 부분에서 김경수 도지사님 관련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판장이 킹크랩을 본 것 같다. 그 누구죠? 그 우리 긍문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 그분 성함이 뭐죠? 있다 그래. 아무튼 본드. 이름 꺼내기도 싫어. 네. 그분이 왜 판사 시절에 혹시 그 징계받았는지 아세요? 재판이 끝난 상황에 판사들끼리 심리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등록도 못했죠.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누구야? 이 지금 얘 판사님, 우리 차문호 판사님이었나? 차문호 판사님이 심리 내용을 발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무리수, 자기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왜 그 말을 던져놓고 갔을까라는 부분 판단했을 때 제가 애연을 하나 하자면 김경수 도지사님 무죄 나옵니다. 차문호 네. 입장에서 보면 김경수만큼은 성창호처럼 꼭 유죄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교체를 됐는데 새로운 함상훈 부장판사는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낼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최민희 의원과 같이 나오시는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만요. 김경수 지사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예를 들면 무슨 인사에 대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추천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드루킹한테 받은 건 맞는데 어떤 빚을 지고 인사를 추천한 게 아니라 아는 자가 이 사람 추천해서 뭐 청영사나 뭐 이런 걸 해주세요 할 때 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그냥 캐비넷에 넣어놨던 거예요. 끝.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빚을 지고 뭔가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름대로 증명이 되고, 오죽했으면은 김봉준 비서관이 한 말이 나 재판에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검찰이나 지금 이건 특검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범행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지 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중요한데 조국 장관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강남 빌딩 갖고 싶다는 것이 범행 동기로 막 작용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희한한 재판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정필승 변호사의 저 말을 진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문호는 일단 말뚝박기 알바키 해놓고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되는 엿을 거죠. 먹이고 간 거죠. 예. 이게 왜 김경수 도지사님이 무죄가 나온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변호사 정변 TV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구독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할게요.